본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보안 기업이죠. 노드VPN에서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애플이 깜짝스럽게 제품들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의 에어팟 프로는 역대급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어서 기존 에어팟의 2배 가까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3주를 기다려야 살 수 있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몇몇의 리셀러 매장에서 예약 구매 정보와 함께 할인 이벤트가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치솟았지만 정작 예약 구매일에는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소문이 무성했던 16인치 맥북 프로도 최근 조용하게 출시되었죠.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소식으로 해당 정보를 접하셨고, 8TB의 SSD 지원이나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6 스피커와 같은 제품 스펙과 성능을 확인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애플의 행보입니다. 채널을 초기부터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애플 전략을 설명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2020년입니다.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2020년의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엄청납니다. 오늘은 애플의 전략과 함께 2020년 아이폰 출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프로, 에어팟 프로, 맥북 프로, 맥 프로, 아이맥 프로, 파워비치 프로, 비츠 솔로 프로, 심지어 구독자 한 분께서는 채널의 팀쿡 이름을 팀쿡 프로로 바꾸고 연봉 2배라는 촌철살인의 댓글로 많은 분들께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바로 애플의 프로라는 네이밍 전략입니다. 그럼 애플이 어떻게 프로 네이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개인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개발되고 업체들은 제품 소형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소니사에서는 역대급 히트작 워크맨을 발표하게 되고 전 세계는 워크맨 열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소니는 월 5,000대가 판매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2달 만에 5만 대가 팔리는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자랑하던 소니에게는 1980년대 말 새로운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고객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객에게 어떻게 어필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곧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수 기능이 추가되고 눈에 확실히 띄는 색상인 노란색을 컬러 팀으로 갖고 있는 소니의 워크맨 스포츠였습니다. 워크맨 스포츠의 인기는 특히 10대와 20대의 호감을 사로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니 워크맨 스포츠 시리즈는 1990년대 카세트 테이프에서 휴대용 CD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금의 아이폰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스포츠 라인업을 만들기 시작했고, 중저가 정책으로 북미 시장을 독식하던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에 새롭게 고급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렉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고급 자동차 라인업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기업 브랜드 전략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제품에 스포츠라는 네이밍을 더해주면 30% 이상의 매출 증가와 기존 고객들의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재구매율이 30%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이 보여주는 프로 네이밍 전략은 교과서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프로 네이밍으로 가격만 비싸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섞인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플은 새로운 STP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의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타겟팅, 가치 위상을 정립하는 포지셔닝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약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그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필요하는, 선호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따른 제품 디자인, 성능, 가격 등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는 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기업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에 대적하는 해적 정신으로 창립된 애플은 성장 초기에는 중저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애플은 컴퓨터를 넘어서 다양한 IT 기기를 판매하게 되었고, 좋은 성능의 획기적인 디자인, 믿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앱을 구매할 수 있는 애플 앱스토어는 물론이고, 묻지마 반품에서부터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정책까지 팀쿡이 3월 행사에서 강조하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STP 전략을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배경을 돌이켜보면 무선의 편리함, 적절한 가격
가격, 아이폰과 연동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출시와 함께 북미 시장 약 70%를 잠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당시의 에어팟은 대적할 적수가 없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애플의 치밀함이 포함되어 있었죠. 에어팟은 자사의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에서만 100%의 성능을 발휘하고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환 불가능하게 설계해서 대략 3년이라는 시한성을 계산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 후 새로운 제품 출시를 염두에 두면서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해둔 것이죠. 에어팟이 시장에 나오면서 무엇보다 기업 경쟁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기업들은 배터리, 음질, 디자인, 레이턴시 등을 비롯해서 오늘날 소음 감소 기능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탑재하고 인공지능, 실시간 번역, 음성 명령어 조작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한화 약 33조 원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무선 헤드셋 시장을 이야기할 때만 33조 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아마존 에코보드 알렉사를 말씀드리면서 영화 허에서 인공지능 사만더를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 ICT 혁명의 시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 새로운 산업은 절대로 하나의 기술이나 제품군으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융합 발전하고 융합된 형태에서 새로운 산업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에어팟은 단순한 이어폰일지 모르지만 10년 후 에어팟은 체내에 삽입이 되어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제2의 자아로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 핸드폰의 태동과 오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시장의 규모는 조 단위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5G와 연결이 되면 AI와 융합된 무선 이어폰 성장률은 세 자리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반드시 선점하고 차지해야 하는 진정한 웨어러블, 그것이 바로 이어폰입니다. 애플은 이미 타사의 추격이 거세진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높아진 귀에 품격에 맞는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2배 가까이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가지고 있는 유저는 더욱 선호하게 되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에 제가 10월 말 출시가 되고 11월에는 반드시 출시가 되어야 애플의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친김에 이 시점에서 3년 후에 에어팟을 말씀드려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AI 시리입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플의 AI 시리는 타사와 비교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애플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18년 구글의 AI 검색 부분 대표였던 존 지안안드레아를 영입해 AI 전략 총괄을 맡겼고, 올해 3월에는 구글 소속이자 머신러닝 기법 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안 굿펠로우를 애플의 이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에어팟 광고 메인 페이지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시리가 메인 화면에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 마케팅팀에는 단순히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수학자로 구성된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고, 애플은 산학 협력을 뛰어나게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상의 기업 전략을 준비하죠. 아이폰도 똑같습니다. 올해 아이폰이 프로 네이밍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급률이 정점을 기록한 것이죠. 아이폰 10부터 고급화 전략으로 선회하며 아이폰의 평균 판매 단가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사용자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구매를 선호하지 않게 되면서 애플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던 불굴의 애플 아이폰 성장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게 되었고, 월가에서는 애플 성장의 구심점으로 여겨지던 아이폰이 성장 둔화를 넘어서 저하의 상태로 보여지게 되자 애플 기업 전반에 걸친 성장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사상 처음 시총 1조 달러 돌파라는 타이틀의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도 없이 애플의 주가는 225달러에서 148달러까지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쿠퍼티노 본사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애플에는 전례 없는 비상체제가 가동되었습니다. 애플은 기업이 덩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곡선을 보여주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월가의 의구심을 한 방에 떨쳐버려 줄 수 있는 확실한 시나리오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협찬해주신 협찬사로부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보안이나 검열 등이 강화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기기에 인터넷 접속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 IP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IP를 역추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를 통신사나 정부기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VPN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서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바로 노드VPN입니다. 노드VPN은 영국 리버풀 구단의 사이버 시큐리티 공식 파트너이고 유튜브에서는 탑 클래스 채널에만 광고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뷰티파이, 케이시 네이스tat, 마커스 브라운리 기본 100만 구독자들에게만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루트9 채널에서 광고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속도, 서버 안정성, 서버 숫자, 가격, 고객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전 세계 60여 개국 5,500개의 최다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북미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으며 모바일 폰용 접속 앱과 맥북 윈도우 PC 전용 앱을 제공해서 꼭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환불을 보장하며 365일 쉬지 않는 커스터머 서비스는 정말 훌륭합니다. 노드VPN에서는 루트9 채널 구독자를 위해서 7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제 시에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에 자동 링크를 사용하시면 정상 가격의 70% 할인된 금액인 월 3달러 49센트 최고급 VPN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추가로 4개월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어서 노드VPN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기업이 덩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곡선을 보여주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월가의 의구심을 한 방에 떨쳐버려 줄 수 있는 확실한 시나리오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바로 서비스 기업 전환과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애플은 2018년 겨울부터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iOS, macOS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의 시장 세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애플 행사 직전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아이패드 미니를 비롯해서 에어팟, 아이패드 에어를 전례 없이 조용히 공개하였고 역대급으로 급조 제작한 서비스죠. 애플 TV 플러스를 공개합니다. 3월 행사의 부제가 It's Showtime이었죠. 해당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It's Showtime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전 개시에 해당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전략 작전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하지만 애플 TV 플러스는 사실 팀쿡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을 구매해야 이런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쇼타임이 게시가 된 겁니다. 애플은 크게 대중, 고급화 두 가지로 분류했던 구매 고객의 정립을 2019년부터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고급화, 초고급화 고객으로 나뉘었고 제품을 이에 맞추어 세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3천만 원 상당의 맥 프로가 초고급화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유저에게는 상당히 오버프라이스된 제품이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했던 제품이고 성능 대비로 보면 절대로 오버프라이스된 제품이 아닙니다. 또 이어 반대로 추억의 MP3 기기라는 7세대 아이팟 터치를 출시해서 높은 아이폰 가격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 그리고 개도국에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이폰 SE2는 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는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개도국의 신규 고객들에게는 가격 때문에 높았던 진입장벽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SE2에 관한 얘기는 추후 추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아이폰 전략은 무엇보다 연간 2회 출시입니다. 애플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간 총 2회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7인치 LCD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 SE2가 출시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아이폰 5G를 포함한 최신 기술이 포함된 5.4인치, 6.1인치, 6.7인치의 OLED를 가진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많은 소비자들이 4G에서 5G로 이동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아이폰은 매년
상반기에는 중저가 모델, 하반기에는 플래그십으로 판매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애플 제품들도 보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노드VPN을 영상 제작 후원 파트너로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이 한 달 내 12만 조회수가 넘어가면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한 분께 에어팟 프로를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촌철살인의 프로급 재치를 더한 댓글로 한정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